네, 1월 13일 애프터마켓 이슈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취임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는 김주영 캐스터입니다. 왜 네. 트럼프 얘기하려니까 막 목이 메죠? 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지 않아. 네. 그 전에 네. 일단 지수 선물 시장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감 후 지수 선물 시장 살펴보면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53% 하락했고요. S&P 500은 1.63%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1.65% 하락했고, 자, 러셀 2000이 좀 많이 빠졌죠. 2.54% 크게 하락했고, 빅스 지수가 무려 5.8%가량 급등하면서 19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잠시 후 8시에 지수 선물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선물 체크해 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트럼프 이야기로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주영 캐스터가 블랙으로 입고 왔는데요. 네. 이 분위기를 살린 건가요? 데뷔된 게 좀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드린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렇게 네. 환하게 웃는 얼굴을 잡다니 이럴 수가.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트럼프 네.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연준 인사들의 좀 물갈이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이고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지도부 재편을 위한 명단을 좀 작성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사임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후임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고 그리고 네. 일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안 건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재거론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선인 전에 네. 이제 집회 지지 그런 유세들을 좀 할 때 당시에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당선되면은 바로 해임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는 좀 일단락되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재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후임자에 대한 거론뿐만이 아니라 좀 이번 주에 이제 CPI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 나오고 네. 있고 또 금리 발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좀 밑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미셸 보우먼 이 의원이 좀 네.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마이클 바 부의장의 자리를 뒤를 이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또 이 의장 명단에도 또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재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까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미셸 보먼 연준 인사가 트럼프랑 관계가 있나? 네, 그런 또 생각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런 게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또 앞서 예고를 좀 해주셨었는데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략 자산으로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 20개인가 대기해놓고 한 방에 터트린다고? 특집이라도 하나 준비해야 네.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 안정화법이라는 조항에 좀 의존을 해가지고 행정명령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략적 또는 또 의회에서 이 전략적 준비 자산 채택하는 법안이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0일 이내 획기적인 가상화폐 육성책 또 트럼프가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액션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가상화폐도 조금 움직임이 그래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래서 올랐나? 금요일에? 금요일에 네. 갑자기 또 픽 튀어가지고. 맞아요. 그랬던 모습들이 있어서 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주들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삼춘기 소녀님이 네. 분석을 봐야 되는데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김주영 캐스터를 화면에 비추지 않는 걸로 그런 걸로 할까요? 화면을 위주로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네. 앞으로 좀 추가적인 좀 이야기들 나오면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또 네, 또 트럼프인데요. 오늘 뭐, 트럼프 특집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가 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있죠. 러시아? 네,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종결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의도한 대로 좀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푸틴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랑 뭐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이야기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마지막에 또 패키지를 발표를 했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이랑 이제 만나야 된다, 회동해야 된다, 뭐 푸틴이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역시나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앞서 이제 임명을 했던 켈로그 특사죠. 네. 켈로그 특사가 뭐 100일 안에 트럼프 당선인이 또 종결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의지가 좀 확고하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지원 패키지를 좀 네. 결국은 좀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발표가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떠나기 전이었죠. 한 마지막 10일 몰아주기. 전에. 네. 마지막 힘을 좀 쏟아내는 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주들도 또 움직임이 한 차례 국내장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 흐름들이 이어질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회동하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저번 바이든이 지원한 게 끝이야. 이제 정리하자 이렇게 또 얘기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미국장에서는 또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장은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너무 러시아 나온 전쟁이 재료다. 시작된 지 벌써 거의 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전쟁 관련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닥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방산주들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 이후로 드론 이야기를 또. F-35부터 시작해서 왜 멍청이들이다. 그런 걸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네. 쓸데없이 쓰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이게 다치에서 또 그 기금 그 연방 예산을 줄이겠다는 이야기하면서 네. 사실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 국방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장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방산주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시했던 그런 금액이, 감산의 네. 꼬다는 반으로 줄었다. 최소 2조가 최대 2조로 네. 바뀌었기 그렇게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 말고 이제 법적인 부분들도 좀 트럼프 당선인 해소를 해나가는 모습들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법적 전쟁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 이 부분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허쉬머니 사건에 대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이제 유죄 판결은 받았고 이 부분이 전과로는 남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옥은 가지 않는다라고 좀 판결이 났었다라고 이야기가 그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뉴스 보도 보면 무조건 석방 이렇게 네.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죄는 지었는데 가두진 않게 집어넣지는 않겠다. 그냥 맞습니다. 나가라. 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 대통령이 탄생하는 네. 순간입니다. 그런 보도들도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지 않나라고 싶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항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하.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 근데 부분도 뭐 한번 크게 체크를.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뭐 이제 전과가 남고 또 기록이 남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뭐 항소한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또 나오면은 한번 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그 스미스 특별검사 사임 소식은 네, 없었나요? 확인을 했었는데. 네네.
뭐 그 부분도 역시 트루스 소셜에 올렸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뭐 네. 그 부분도 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고서는 제출했대요. 특별 네. 검사가 그러니까 길티라고 했겠죠. 유죄다. 음. 이렇게 아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한 다음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사표를 제출했다고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앞서 이제 폴 스미스 그 검사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임을 하는 거다 이런 아.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흐름 이어나가면은 또 어떤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또 뭐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올렸었어요. 사실 주말 사이에 네네. 뭐 계속 이제 캘리포니아 화재 관련해서도 뭐 그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뉴섬 이제 주지사가 계속해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잘못된 정보들을 올리고 있다. 뭐 물 흘러가는 거 막은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금 정치적인 이슈로 조금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계속 이어지는 흐름일 네, 것 같아서 오늘은 안 가져왔고요. 또 이제 최근에 뭐 나오는 이슈들 조금 정리가 되면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계속 나왔는데 현대자동차가 네. 트럼프 당선인 측에 얼마를 또 도네이션을 했다고 하고 네. 저커버그가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이런 그런 뉴스도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있더라고요. 또 야. 국내에서도 뭐 누가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와서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일주일 뒤에 이 이벤트에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일정도 많고. 네, 일정도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또 이제 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또 왔다 갔다 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김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빠르게 가져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장도 이어서 어떤 부분들 짚어보면 좋을지 박명석의 K픽 톡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